드라마나 영화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여성에게 인기 있었던 남성 캐릭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으로 뱀파이어, 늑대인간, 성격 파탄난 억만장자. 기본적으로 괴물의 모습을 했거나 굉장히 유해한 특성을 지닌 캐릭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특성의 여성들이 그렇게나 끌려할까요? 남성과 여성은 참 많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서로의 언어나 행동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것들이 서로 참 낯설기도 하면서 서로 끌리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3배의 단어를 쓴다고 하죠.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쓰고 남성은 7천 단어 정도 쓴다고 하죠. 이는 남녀 뇌구조와 화학적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인 게 덕분에 여성이 사용하는 단어, 문장, 즉 언어를 보면서 꽤나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언어 행태에서 그들의 욕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분들에게 이상형인 남자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을 때 흔하게 대답하는 것들 중에 남자가 듣기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썩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생겼지만 본인이 잘생겼는지 모르는 남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깔끔한 남자예요. 전자는 저게 뭔 소리야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고 후자는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남자분들한테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저렇게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이쁘지만 본인이 이쁜지 모르는 여자 혹은 깔끔한 여자,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저 두 개의 문장에는요, 보편적인 여성성이 원하는 남성성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 쓰는 언어를 듣고 저게 뭔 개소리야 하기보다는 그걸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요,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심리나 행태를 분석할 때 여성성, 남성성 같은 성 정체성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구분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생물학, 내분비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칼융이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아, 즉 원형에 대한 분석 심리학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또 좀 어려웠죠. 좀 쉽게 말하자면 남녀 서로의 보편적인 욕망을 이해할 때 남성성, 여성성 같은 성 정체성을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범주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분석 심리학자인 칼융의 관점을 좀 빌리자면 이건 인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경험은 생물학적인 DNA, 본능적인 경험이면서 인류의 사회 문화적인 경험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서 말한 저 두 가지 문장을 분석하면서 여성이 어떤 남성을 원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진짜 잘생겼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야 되고 고액 연봉자인데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 말고도 저 여성은 정말 모순되는 이야기, 서로 상충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이거 조던 피터슨 책이나 강연을 좀 본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 가능한 개념일 겁니다. 여성이 원하는 남성성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 바로 통제 가능한 유해성이죠. 유해성이라는 건 사실 달리 말하면 우월함,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경쟁력이 없다면 남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약하다는 건 유해하지 않음을 의미해요. 자, 잘생겼지만 본인이 잘생겼는지 모르는 남자? 잘생겼다는 건 우월함, 경쟁력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해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나 말고 다른 여성들도 잘생긴 걸 좋아할 겁니다. 근데 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면 나만 빼놓고 서로 좋아하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분명 인기 있는 사람인데 그 잘생김, 본인의 우월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그걸 휘두르고 다닌다? 파트너인 여성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유해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파괴적이죠. 재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경제력은 뛰어나지만 그것에 구속되어 살지 않는 것. 경제력이 훌륭하다는 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남성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너무 구속되어 산다면 관계에 있어서 유해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붙는 거죠. 이 통제 가능한 유해성, 우월함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보편적인 욕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여성에게 인기 있었던 남성 캐릭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으로 뱀파이어, 늑대인간, 성격 파탄난 억만장자. 기본적으로 괴물의 모습을 했거나 굉장히 유해한 특성을 지닌 캐릭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 같은 남자는 여자 주인공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 트와일라잇의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뱀파이어 캐릭터의 경우 힘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에게 조금만 힘을 줘도 상대방이 날아가는 강한 힘을 지녔는데 여자 주인공한테는 그 해를 미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남성이지만 여성 앞에서는 그 힘을 절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 여성들이 미치는 겁니다. 늑대인간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중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인간의 모습일 때는 수인남 그 자체인데 달을 보면 짐승의 모습을 하죠.
성격이 파탄난 억만장자도 한번 볼까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린 작품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남성인데 완전 상변태죠. 정신적인 결핍이나 폭력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자 주인공과 교감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즉, 잘생겼지만 본인이 잘생긴지 모르는 남자는 통제 가능한 유해성, 우월함에 대한 여성의 욕망을 엿볼 수 있고 미녀와 야수 컴플렉스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본인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남자가 본인 앞에서 그걸 통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매력을 느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잘생겼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에 대한 해석은 남성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죠. 잘생겼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를 이야기할 때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어이없어하는 여성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본인들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만약 이걸 진심으로 꿈꾸고 있다면 잠을 좀 더 주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상형인 거죠. 저 특성에 부합하는 남성의 개체수도 정말 적을 뿐더러 만약에 있다고 해도 여성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관계를 시작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 표현이 좀 더 현실화된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이상형을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깔끔한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서 설명한 잘생겼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는 통제 가능한 유해성, 우월함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왜 그러한 특성의 여성들이 그렇게나 끌려할까요? 여성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남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해성 그리고 통제 가능함, 이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남성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본인과의 관계에선 그걸 휘두르지 않는다면 굉장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안정감에 대해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안정감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끌려합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리스크에 대한 예민함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해요. 위험한 선택을 썩 즐기질 않습니다. 근데 여성이 인간관계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의 역량이 적당하게 균형적으로 발달한 사람과 만나는 거죠. 즉, 모난 구석이 없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을 볼 때 외모, 지능, 경제력, 가정환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성들은요, 외모는 80점, 지능은 100점, 경제력 80점인데 가정환경은 10점인 남자보다 외모도 70, 지능도 70, 경제력도 70, 가정환경도 70인 남자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누락이 되는 항목이 없어야 그게 안정감을 주거든. 사실 아까 말한 잘생겼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균형감이 좋아서 안정적이죠. 근데 저런 남자는 모든 역량의 점수가 너무 높아서 거의 평균이 100점에 가까워서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평균 점수 자체를 줄인 것 뿐이에요. 그게 여성들이 말하는 깔끔한 남자인 거죠.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게임 캐릭터 능력치를 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능력치가 나오잖아요. 그게 덜 찌그러진 걸 선호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요, 남자를 만날 때 정 떨어진다는 표현도 남자들보다 많이 해요. 이 표현도요, 하나의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 균형감이 안 맞을 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이성을 볼 때 저런 식으로 판단을 안 해요. 후광 효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만 너무 뛰어난 여자를 본다면 그래, 그래도 이쁘니까 하면서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분들도 어릴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들이 남자를 보는 것처럼 이성을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이쁘기만 한 여자를 만나서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부분이라 딱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본능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여성이 원하는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접근법으로 남녀관계를 100%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만 접근해서도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꽤나 많이 해오면서 느꼈던 건, 여자들한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저렇게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실제로는 남자의 되도 않는 행동, 말투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상형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눈이 별로 안 높아. 인간이라는 게 참 그런 비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보고 또 연애를 100%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진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또 너무 본능적인 관점에 치우쳐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 인간이 정말 짐승에 불과했다면 인간 남자의 70%는 여자 손도 못 잡아보고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다른 생물들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인간도 문명화가 충분히 되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성비가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많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수컷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될 놈만 되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여자들보다 위험한 짓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도전적인
매력적이지만 좀 무모하죠. 그래야 눈에 띌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여튼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반농반진으로 하는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